뭐?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병원 검사지를 들고 있는 강태수의 손은 마치 겨울바람의 나뭇잎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5살 민준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AB형. 그 두 글자가 태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아빠가 그냥 좀 추워서 그래.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태수는 오늘 병원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아내 정희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자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태수도 그냥 감기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검사 결과가 확실한 건가요? 태수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다른 아이의 검사지와 바뀐 건 아닌지, 그런 희망을 품고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혈액형 확인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아내가 모두 O형인데 AB형 아이가 나올 수 있냐고.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혹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냐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서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아빠, 나 주사 안 아팠어. 나 이제 용감한 어린이야. 그래, 민준이가 참 용감하네. 태수는 억지로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자꾸 훔쳐봤습니다. 아이가 자신과 별로 닮지 않았다는 걸 사실 예전부터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가끔 민준이는 엄마 닮았나 보네라고 말했었고 태수도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태수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왜 차 세웠어? 아빠가 잠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태수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6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혈액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태수는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야 슈퍼맨 하늘을 날아가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태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준이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감기야. 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래.
태수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태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태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의 제잘거림과 정희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식탁이 오늘은 왠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도 계속 정희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이에게 반찬을 떠서 주고 태수에게 더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그 모든 게 평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태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인 걸까?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혈액형 유전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 또는 O형만 나올 수 있다. 명확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AB형이 나올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0%였습니다. 태수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혹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또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혈액형 확인 좀 해주세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O형. 확실한 O형이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 혈액형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 건강 기록을 정리하려고 해서요. 직접 본인이 오셔야 가능합니다만. 아,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병원을 나서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태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같은 부서의 김 과장이 물어봤습니다. 태수보다 2살 많은 오랜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가 아파서 좀 신경 쓰이네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그렇지. 많이 아픈 거야? 아니요, 감기예요. 곧 나을 거예요. 태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그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태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에 앉아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좀 늦을 것 같아. 아,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정희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의심하거나 수상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도 우스웠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미행하고 있다니.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정희가 민준이와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자전거를 타고 정희는 그 옆을 걸어가며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넘어져. 정희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정말 연기일까요? 정말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았고 정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이 태수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평범해.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수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내의 평범한 일상을 보며 의심하게 된 건. 1시간 후 정희와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그들이 집에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정희가 잠든 후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 친구들과의 안부 인사, 마트 할인 정보. 정말 평범한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또다시 회식이라 거짓말을 하고 정희를 미행했습니다. 정희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누구와 만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를 미행하는 것도 지쳤지만 더 지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의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의문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AB형. 불가능한 혈액형.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는 마침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정희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태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혹시 나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정희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태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 못한 게? 아니야, 그냥. 혹시라고 물어본 거야.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에서 뭔가를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태수는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를 재우고 난 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마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내와 마주 앉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말라왔습니다. 민준이 혈액형 말이야. 태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혈액형이 어떻다고? AB형이더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왜? 태수는 아내의 태연한 반응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을 아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둘 다 O형이잖아. O형끼리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 상식이야.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구나. 정희야, 솔직히 말해. 민준이가 내 아들 맞아?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마치 터진 댐의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정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 눈물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울면 뭐가 달라져?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여보, 제발.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제발 날 믿어줘. 그런 일은 없어. 정말로 없었다고. 그럼 뭐야? 기적이야? 과학을 무시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태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야. 정말 바보였어. 민준이를 내 아들이라고 믿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던 슬픔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잘못이 없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손을 내저으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잘못이 없긴. 그 애는 정말 잘못이 없지. 잘못한 건 너야, 정희야. 태수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하고 의젓했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구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여보, 정말로. 정말로 뭐?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고? 그럼 민준이가 누구 아들인데? 태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릴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야, 5년. 나는 5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야.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연민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곧 더 큰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울면서도 진실은 말하지 않는구나.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어. 민준이 아빠가 누구야?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말할 수 없어.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뭔가 숨길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태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라는 거야?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나도 정리할 것들이 있어. 정리할 것들? 태수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랑 뒷정리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정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태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내가 알아야 할 게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다툼을 들었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목 말라요. 정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한번 바라보더니 민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물 갖다 줄게. 태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 뒤에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왜 말하지 않을까? 정말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걸까? 태수는 지난 며칠간 했던 뒷조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보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며 아내의 동선을 확인하고 아내의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서점에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대체 뭐지? 내가 놓친 게 있나? 민준이의 방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이제 자야 해. 내일 또 놀자. 엄마, 아빠랑 왜 큰 소리로 얘기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평범한 5살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이 앞에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부서 있었지만 조금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잤어? 응.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전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깊은 슬픔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정희야.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조용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 민준이가 누구 아들인지,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때 내가 해외에 있었고 너도 외로웠을 수 있고. 여보, 정말로 그런 게 아니야. 정희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뭐야? 대체 뭔데? 나는. 정희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만약 네가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정희는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어. 다른 남자 따위 없었다고. 그럼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왜 계속 숨기는 거야? 태수도 일어나 아내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 정말로 말할 수 없어. 누구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 남자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냐고?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튿날, 강태수는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여동생 강태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빠, 잠깐 시간 있어? 태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동생이 찾아온 걸까요? 더욱이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걸까요? 정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태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태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몇 번 움직였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가 차를 가져다 놓으며 태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이미 나눈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자신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태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준이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희와 관련된 무언가일까요? 뭔데? 말해봐. 태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이야. 태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호흡도 심장 박동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5년 전 오빠가 사우디로 파견 나가 있을 때 태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그때 자신은 1년간 해외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때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결혼도 하기 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 태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그저 멍하니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았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정희가 태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수는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희가 그동안 숨겨온 것은 불륜이 아니라.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태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말해? 오빠는 해외에 있었고 엄마 아빠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 그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태수는 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우디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동생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언니가, 태희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민준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어.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게 사실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일을 숨겨온 걸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태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불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언니는 그 사실을 오빠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결혼 후 알게 되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 정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민준이를 언니가 키우겠다고 한 거야.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태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가 임신했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니는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했어.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태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맡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언니를 보니까 언니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 정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민준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했어.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어.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 하지만 민준이가 와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태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 남편도 있고 새 아이도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태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언니와 오빠 사이에서 더 행복할 것 같았어. 언니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태수는 5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희가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 민준이를 돌보는 모습, 밤새 아픈 아이를 간병하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태희와 정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태희를 보호하고 싶었어. 태희의 새로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민준이가 내 아이라고 믿고 싶었어. 그렇게 믿으면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았어. 태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준 민준이에 대한 사랑. 언니는, 태희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보다 더 좋은 엄마였어. 민준이도 언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방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물 주세요. 정희는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태수와 태희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액형 때문에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정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민준이를 키워왔는지. 가봐. 태수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어. 정희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가 민준이에게 물을 가져다 주러 가는 동안 태수와 태희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태희가 말했습니다. 언니를 잘해줘.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태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언니의 아이야. 피는 나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언니의 것이니까. 태수는 태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민준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정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 왜 울어? 민준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민준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모가 엄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울지 마요. 민준이가 이모도 사랑해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앞으로 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태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볼게. 오빠, 언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태수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태희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방금 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5년간 자신이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민준이가 사실은 동생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아내 정희가 그 모든 진실을 혼자 품고 살아왔다는 것.
정희는 민준이를 다시 방에 재워놓고 돌아와 태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숨겨온 무게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뭘 미안해해? 태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널 의심했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바람을 폈다고 생각했어. 태수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를 미행했던 일,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던 일, 밤늦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궁했던 일들. 정희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를 믿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왜? 태수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정말 이유가 뭐야?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희를 보호하고 싶었어. 태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과거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더 어려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것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태수는 결혼 전 정희와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큰 가족을 꿈꾼다고 말했는지. 그래서 민준이가 왔을 때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어. 정희가 민준이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민준이를 안았을 때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태수는 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와 정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감격. 나는 정말로 민준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했어. 밤새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간병하면서 나는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 정희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희에 대한 미안함도 커졌어. 내가 태희의 아이를 빼앗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태수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들 사이에서 살았을까요? 그래도 정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민준이와 함께한 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모성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모성애가. 정희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엄마야. 민준이에게도 태희에게도.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민준이를 사랑했을 뿐이야. 그때 민준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저거 사줘요. 두 사람은 동시에 민준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민준이에게는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야. 태수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피가 섞여 있지 않아도 민준이는 우리가 키웠고,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 가족이야.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충분히 클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민준이에게는 고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 태수는 일어나서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정희가 태수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네. 앞으로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정희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민준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반쯤 잠든 상태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자요? 민준아, 우리 여기 있어. 정희가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 엄마가 민준이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태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민준이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태수와 정희는 민준이를 양쪽에서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의 모습처럼. 며칠 후 태수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과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것도.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만한 게 없지. 그날 저녁 태수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민준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뭐 했어? 엄마랑 공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어요. 태수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래? 재미있었어? 네. 내일도 엄마랑 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내일은 아빠도 같이 가자. 민준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태수와 정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태희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하던? 고맙다고 하더라. 그리고 가끔 민준이 보러 와도 되냐고 묻더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 해. 민준이도 고모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정희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자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 태희 덕분에 우리가 민준이를 만날 수 있었잖아. 정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 두 사람은 민준이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 주 후 태희가 자신의 남편과 새 아기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사촌 동생을 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고모, 이 아기 정말 작아요. 민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민준이도 예전에는 이렇게 작았어. 태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희의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왜?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따뜻해요. 그리고 사랑이 많아요. 태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서로 믿고 사랑하며. 그래. 우리 세 가족, 아니, 태희와 태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우리 큰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멀리서는 민준이의 평온한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아이의 숨소리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강태수와 정희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으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